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딱히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끌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해봤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넌 부족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심리학이 설명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긴 산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 의식이고 그 아래 거대한 덩어리가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매력이라는 것도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유 없이 끌리는 경험, 딱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자꾸 눈이 가는 사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느낌. 그 끌림의 정체가 뭘까요? 그건 의식이 판단하기도 전에 무의식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내가 나를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자신의 결정과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부터 눈에 들어오고 사진을 찍으면 어색한 표정부터 신경 쓰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했던 말 중에 실수한 부분만 곱씹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무의식은 완전히 다른 걸 포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에너지, 분위기, 존재감, 당신이 말할 때의 톤, 웃을 때의 표정, 가만히 있을 때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무의식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분석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4가지 신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강하게 발산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상대가 황급히 시선을 돌린 적.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를 싫어하나? 혹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마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해석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면요? 만약 그 시선이 거부가 아니라 당신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라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쳐다보다가 급히 시선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상대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거다, 혹은 불쾌했나 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건 정반대입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끌리고 있었다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융이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이미지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이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각자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상대의 원형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라고 정리한 리스트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곳, 자기도 모르는 영역에 존재하는 이미지죠. 그런데 이 내면의 이상적 이미지가 상대방에게서 감지되는 순간 인간의 몸은 의식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미세하게 잦아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들킬까봐 시선을 급하게 돌리는 겁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주변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원형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누군가 시선을 급히 돌리는 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더 놀랍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텐데
정작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나 요즘 이 노래 좋아해 라든가 민트 초코 별로야 같은 정말 사소한 말을 상대방이 몇 주, 심지어 몇 달 뒤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때 이 노래 좋다고 했잖아. 너 민트 초코 싫어하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냥 기억력 좋네 하고 넘겼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특정 감정과 기억이 하나로 뭉쳐서 형성되는 무의식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수많은 정보 중 대부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한 말은 감정과 함께 묶여서 무의식 깊숙이 저장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하나의 강렬한 감정 덩어리로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미 잊어버린 말까지 상대방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 사람 말을 외워야지 라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알아서 저장한 거예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한 사소한 말을 유독 잘 기억하는 누군가가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 경험인데 겪어본 사람은 바로 알 겁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깊은 고민이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거나 이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라고 의아해했다면 그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공간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테메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성스러운 구역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신전 주변의 보호된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융은 이 개념을 심리치료에 가져와서 환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치료실에서 환자가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공간이 테메노스로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공간. 그런데 이 테메노스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표정, 목소리 톤, 반응 방식,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시선을 맞추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이 테메노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호를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자기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로 대화를 가져오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상대방의 무의식은 귀신같이 구별합니다. 혹시 주변에 유독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해오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걸어다니는 테메노스인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장 강력합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사람들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하거나 분위기 자체가 전환되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시끄럽던 곳이 조용해진다거나 반대로 어색하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거나 이건 외모나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자기 셀프 원형과 관련됩니다. 융에게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정신의 전체성,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내면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자아와 무의식이 어느 정도 통합된 사람에게서는 독특한 존재감이 나옵니다. 융은 이걸 개성화 과정의 결과물로 봤어요. 이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공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도 그 안정감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조율된 악기가 옆의 악기를 함께 울리게 하는 공명현상과 비슷합니다. 이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무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신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매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이미 매력적이라는 4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이제부터는 그 매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아마 예상과 좀 다를 겁니다. 매력을 높이겠다고 하면 보통 뭔가를 더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옷을 더 잘 입는다거나, 말을 더 재치 있게 한다거나, 외모를 가꾼다거나. 그런데 분석 심리학이 말하는 매력의 시작점은 정반대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돼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지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진 않나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보같이. 이런 자기 비판이 습관이 된 사람의 몸에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표정이 경직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 전체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긴장은 에너지가 되어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미세한 긴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느낌. 그게 바로 자기 비판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수용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을 배워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 안에 깔린 긴장이 매력을 깎아먹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타인의 몸도 함께 이완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한 느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고 싶은 느낌. 그게 바로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 펄소나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면을 바꿨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부모님 앞에서의 나, SNS에서의 나. 전부 조금씩 다른 가면이에요. 이 가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이 가면에 너무 익숙해지면 가면 뒤에 진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페르소나에 과도하게 동일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이미지 뒤에는 항상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어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부끄러워하는 성격, 감추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림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개성화란 바로 이 그림자까지 수용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매력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무의식은 연기를 귀신같이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포장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미세한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반대로 좀 서툴고 부족해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무의식을 움직이는 진짜 매력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긴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뭔가요? 인상적인 말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대단한 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던 그 사람. 화려한 말솜씨보다 그런 순간이 훨씬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리허설하느라 정작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센스 있어 보이겠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웃기겠다.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대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차이를 상대방의 무의식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무의식은 알아요. 말로 설명하지 못할 뿐 느낌으로 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있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건 명상이나 수행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의 리듬을 지키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묘한 경험을 합니다. 나도 가면을 벗어도 되겠다는 느낌. 나도 진짜 모습을 보여도 괜찮겠다는 허락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적인 말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존재감을 전달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진짜로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매력이에요. 네 번째는 외부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잖아요. 사진 한 장을 올려도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가 안 달았는지 신경 쓰고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내 일상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출렁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내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자기 존재감을 전부 맡겨버리게 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내 가치가 외부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 갇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사람, 상대의 반응에 따라 태도가 흔들리는 사람, 무의식은 이 불안정함을 즉각 감지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존감 자체의 높고 낮음보다 자존감의 안정성이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어요. 자존감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았다 낮았다 요동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매력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 가장 편안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외부의 반응이 어떻든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안정감이에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존감은 어떤 상태인가요?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력은 무언가를 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불필요한 가면과 긴장을 하나씩 걷어내고 본래의 나를 되찾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력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세련된 말투, 더 완벽한 이미지. 그런데 정작 매력의 본질은 안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선을 급히 돌리는 사람. 그건 당신을 피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잊은 말을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 그건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 그건 당신이 걸어다니는 테메노스, 안전한 공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달라지는 방해 공기.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존재의 무게가 공간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매력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다만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림자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면, 부끄러운 면, 감추고 싶은 면을 없애려고 평생을 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듯이 내가 존재하는 한 그림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윤이 말한 개성화란 이 그림자를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진짜 매력이 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매력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페르소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 것을 멈추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진실한 나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이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곧 매력을 발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 당신은 이미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심장이 빨라지고, 누군가는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몇 달째 품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 앞에서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는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숨을 고릅니다. 나만 내가 매력적인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실을 조금씩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심리학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